솔직함이란 무엇이냐?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을 쌓으면서 살아가거든요. 뭐 나는 이런 학교 나온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불교인이야. 좌파야. 우파야. 나는 친절해. 나는 좀 못됐어. 이렇게 계속 정체성을 세우고 만들면서 살아가죠. 근데 내가 스스로 세운 정체성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능력이 있는데 이게 솔직합니다. 이게 한 꼭지. 자, 이거에 이어서 숭산 스님 얘기를 해드립니다. 미국에서 활동하실 때 누가 그냥 재미로 그렇게 물어봤대요. 아유, 스님, 머리를 얼마에 한 번씩 미냐고. 그러니까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니까 머리 얼마에 한 번씩 삭발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한 말이, 나는 매 순간 삭발한다. 매일이 아닌 매 순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이론, 내가 가진 감정, 나라는 사람을 계속 쌓아나가는 장치성을 매 순간 없앤다는 거예요. 매 순간. 그게 뭐냐? 그게 깨어 있습니다. 장자를 읽었어요. 장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한 고을의 수령이 될 법하고 백성들의 신망을 받을 법하고 임금의 마음을 얻을 법한 사람이 득의양양하다면 미물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겸손하라는 건가요랑 달라요. 겸손하는 건 내가 잘났지만 그걸 겸손으로 눌러서 누구한테 좀 이쁘게 보여보자는 거잖아. 그럼 겸손한 나에 대해서 득이양양하게지겠지. 조금 더 깊은 문제예요. 근데 장자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송영자라는 사람은 누구의 말에도 들뜨거나 누구의 말에도 실망하지 않는다. 나 칭찬해주네, 나 잘났다 라고 하고도 않고 누구의 말에도 실망하지도 않아요. 이게 송영자예요. 근데 한 사람 더 나옵니다. 열자가 있어요. 열자. 전설 속의 인물인 것 같은데 열자는 신선처럼 논이지만 여전히 의지하는 바가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선이라는 거는 먼저 바람을 확 타고 다니고 막 천리길을 막 한 큐에 가고 막 먹고 마시고 그런 신선, 논의는 신선이잖아요. 근데 신선도 여전히 의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구름 타고 날아가려면 바람이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먹고 마시려면 누군가 술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축지법을 쓰려면 땅이 마찰력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의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열자도 신선이다라고 하겠지만 열자 또한 무언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건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나는 신선이 될 수 있어. 이런 조건이 없으면 신선이 될 수 없어라는 상태에 여전히 갇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인물의 한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장자가. 나도 잘 이해 못한 거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힘드네. 자, 여기서 댓글 찜질하고 갈게요. 송영자도 한계가 있는 인물인가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아까 한 고을의 수령이 왜 득이양양해? 사람들이 그냥 어디 가든지 존경해주고 수령님 하고 임금도 예뻐하고 하니까 콧구멍이 벌렁벌렁하면서 득이양양하다는 거. 그게 미물로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장자의 눈에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단계가 뭐냐면 송영자죠. 나는 내 일을 할 뿐이야.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임금한테 이쁨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라는 게 송영자예요. 남이 그냥 칭찬해주면 콧구멍 벌렁벌렁하고 역시 내가 잘 살았구나. 남이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너 나한테 왜 그렇게 생각하지? 나 안 그러는데 라고 하고 집안에 잠 못 자고 그 자기 목줄을 다른 사람들 손에 쥐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 좀 인정해 주세요. 저 좀 잘났다고 생각해 주세요. 저 좀 대접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송영자예요. 그러니까 송영자의 갑자도 엄청난 갑자지. 근데 송영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송영자는 어떤 의미에서 한계가 있느냐? 자아를 잘 지키지만 자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사람의 평가에 난 연연하지 않아. 그거는 자아를 되게 잘 지키는 사람이죠. 근데 자아를 잘 지키지만 자아라는 이 박스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장자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채팅이 좋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보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직업적으로 엄청 잘 나가고 그런 사람이 보통 이 수령 정도예요. 득의양양하다면 미물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미물이야. 미물도 못 돼, 심지어. 나도 미물도 못 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스케일이 달라요. 그럼 이 수령도 못 된 사람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는 게 장자는 수령도 되지 못했을 뿐이지만 그 현실의 수능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심지어 이 신선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나의 해석이지만 이 생각을 좀 열어야 돼요, 우리가. 장자라는 텍스트를 받아들이려면은 오픈돼야 돼. 오픈돼야 돼. 자, 우리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장자가. 자, 그래서 장자의 이 챕터 제목이 소요유예요. 소요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으면서 유유히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소요유가. 바람이 부면 바람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그냥 유유히 살아가는 게 소요유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저번에 유교적인 합리성을 얘기했는데 혹시 들으신 분 시스템이 뭐냐면 어떤 외적인 기준이 있고 나를 수용해서 이 외적인 기준에 웬만큼 맞아야 되는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어요. 내 몸을 닦고 집안을 닦고 그다음에 내가 점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거나 아니 입신양명. 내 한 몸 딱 세우고 이름을 떨쳐야 된다. 그게 뭐 이름을 떨쳐야 된다고 그때는 되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급이 되는 웬만한 대학 가서 좋은 직업 잡아서 하여튼간 그게 입신이고 양명이라고 치면 그 급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를 수용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한편으로 건강하고 그게 너무 강하면 사람이 존재가 지워져 버리는 강한 합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인제 장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수준에 이르렀어. 그러면 너무 대단해 보여. 누가 저 수준에 이르렀어. 그럼 '와 진짜 성공했다. 너 성공했어.' 그리고 그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장자의 시각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소요유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급에 이르자, 열심히 해서 급에 다다르자라는 게 아니고 성공해도 들뜨지 않고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고 모든 조건을 수용하면서 애쓰지 않고 살아가는 상태. 그게 소요유입니다. 자, 여기서 인제 제가 쪼끔 요즘 상담을 많이 하면서 들었던 생각 조금 드려와야 되는데 요즘에 제가 만난 인제 저보다는 연령대가 낮은 분들을 제가 만나거든요. 인제 이분들의 이제 하나의 쪼금 나타나는 화두가 뭐냐면 나를 찾아 나서는 여정. 나다운 것은 무엇일까? 제가 커리어가 나답지 않아요. 저의 삶이 지금 현재 나답지 않아요. 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세대에서는 급을 나누는 거에 내가 동의를 하고 저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나도 그 급이 되겠다.'라는 거보다는 '나는 나답게 살겠다.'라는 대안적인 시각은 건강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소신 발언을 하면 내가 어떤 일반적인 그런 막 급을 나누는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걸로 나를 찾아 나가서는 거는 너무너무 건강하고 좋아요. 근데 인제 자 찾아 나왔어. 자 이제 나왔어. 자 퇴사했어. 건강해. 그건 좋아. 근데 그거를 되게 많이 밀어붙였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허무해져요. 허무해져요. 그러니까 이거의 문제는 급이라는 거는 어떤 눈에 보이는 매트릭이 있잖아. 그러니까 콘크리트 감옥처럼 느껴지는데 나다운 거를 찾아 나가면 뭔가 오픈되고 다양성이 있고 한데 그 끝까지 가면은 허무함이 있어요. 왜냐면 나다운 거라는 건 없거든요. 나라는 게 어디 있어. 여러분 나다운 거. 뉴욕 철교 같은 게 어디 있어.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불교 철학으로 무아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아 무슨 뭐 철학 다 갖다 버려. 철학 다 갖다 버리고 그냥 어려운 말 하지 말고 나다운 게 있을까? 나다운 게 있을까? 나다운 건 없거든요. 저도 꽤 굉장히 나다움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인제 40대 중반인데 이리저리 굴러먹잖아요 20년 동안. 이리저리 굴러먹어. 응? 저기 해서 이거 안 돼.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거예요. 나 같은 스타일이 딱 한국 가서 딱 이렇게 사는 스타일이지. 맞아. 나는 되게 정통파야. 막 이런 식으로 갔는데 살다 보니까 이리저리 굴러먹고 원하는 대로 안 풀리고 뭐 밀기병도 빠졌다가 겨우겨우 직업 잡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한테 20 대의 내가 '아 나다운 거는 이거야. 나 이대로 살아야.'라고 하는 과거의 20 대의 나를 보면은 귀여운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나를 모르는 거지. 여기서 내가 아직도 나를 모른다는 게 내 안에 어떤 게 숨겨져 있는데 나는 그거를 찾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게 어딨냐 임마. 그냥 사는 거지.'라는 거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귀엽다고 그러는 거는 야 나는 내 안에 이렇게 깊숙한 곳에 나라는 게 깊숙한 곳에 갇혀져 있었는데 그걸 아직도 찾지 못하고 헤맸던 20 대의 내가 귀엽다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게 어딨냐 임마. 요런 식으로 귀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잡초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잡초 같아요, 잡초. 뭐 잔디밭에 갖다 놓으면 잔디밭에서 싹 내려서 잔디처럼 자라고 하수구 옆에 떨어져. 그럼 거기서 또 하수구 냄새 맡으면서 또 거기서 또 피어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나 같은 건 없거든요. 예. 연기법이고 뭐 그런 얘기 한 2년 따라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철학 얘기를 내 얘기를 포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얘기를. 나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찾아서 나가든지 아니면 급에서 내가 이 정도 급은 돼야 됐다고 생각하든지 뭐든지 다 안정감을 느끼려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안정감. 그러니까 사람은 상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은 상을 사랑해. 왜 상을 사랑해요? 상을 딱 쥐면은 안정감이 들거든. 자, 얘기가 조금 뜬구름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급을 나누는 세상에서 내가 이 정도 급은 돼야 돼라고 하면은 괴로울진 몰라도 안정감은 있습니다. 나는 잘 나가고 못 나가고의 어떤 시스템 안에 나는 들어와 있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정감이 있어요. 자기는 괴롭겠지만 나는 여전히 올라갈 게 많은 사람이야라는 꼴에서 괴롭겠지만 안정감이 있는 괴로움이거든요. 그거는 끝간데 없는 괴로움은 아닙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런 괴로움은 나는 딱 로프를 쥐고 있어. 근데 이 로프를 땡겨서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간 지금 밑에 로프를 잡고 있는 로프에 여전히 매달려 있는 안정감은 있는 괴로움이에요. 이거 로프를 놓는 괴로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인제 내가 이 로프에 매달려서 가야 돼. 나는 나를 찾아서 여정을 떠날 거야. 미국 어디까지 가 봤니? 나는 세계 여행을 할 거야. 나는 라틴 아메리카도 가서 오색 빛깔 비니도 쓰고 다닐 거고 수염도 기를 거고 나는 티베트도 갈 거고 인도도 여정을 갈 거야. 거기서 거기 만나는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고 친구가 될 거야라고 나를 찾아서는 여정을 떠난다고 해도 그것도 상이 돼요. 그것도 상이 돼. 그 사람이랑 얘기해 봐봐. 그 정체성의 큰 부분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로프의 안정감을 버리고 오색 빛깔 로프의 안정감으로 로프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로프를 잡고 있다 여전히. 어 그러니까 나를 찾아 나서는 여정이 나를 자유롭게 해 준다는 보장은 없다. 왜냐? 나라는 건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 이쯤에서 이거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건 개 써 주시고요. 그래도 알듯 재밌다 그러면 좀 알 써 주세요, 알. 개, 갈? 도구 나왔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인제 이게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듣다 개소리는 벌써 나갔지. 개를 쓰기 전에 이미 나갔지 10분 전에. 예. 이게 남은 사람 갖다가 이거 설문조사하면은 지 좋은 얘기 하라는 거지.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시작을 어떻게 했죠? 솔직이라는 건 뭐냐? 솔직함이란 뭐냐? 솔직함이라는 건 내가 남한테 오픈하고 얼마나 오픈할까? 내가 내 흑역사를 풀까? 이런 선택의 얘기 선택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세운 정체성의 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체성의 감옥을 옮겨 다니고 있는 우리, 유교적인 합리성, 급을 나누는 시스템에서 나를 찾는 여정으로 콘크리트 감옥에서 유리 감옥으로 이동할 뿐인 우리는 솔직함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거를 묻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장자가 진짜 좋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공유해야 돼. 이 챕터에서 그걸 읽어줄게요. 만약 천지 만물의 법칙에 순응하고 천지간 육기의 변화에 통달해 무궁한 대도의 품에서 즐겁게 논인다면 그 사람이 의지할 게 또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말한다. 신인 성인 이거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인은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신인은 공로를 쫓지 않고 성인은 명성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게 장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멋있어요? 장자 멋있어? 뿌이. 근데 그 백성들한테 신분제 불평하지 말고 맡은 일 열심히 하라는 얘기로도 들리네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용이라는 게 또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은 무조건 옳다. 이것도 상이에요, 상.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켜요. 그럼 그 손가락 끝까지는 따라가야지. 근데 그 손가락 끝에서
내가 이걸 버릴 수 없으면은 달을 절대 못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용이라는 개념도 내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수용이라는 개념. 수용은 무조건 옳다. 무조건 수용하자. 근데 바꿔야 되는 것도 있지 뭘. 뭐 뻔하게 잘못된 걸 바꿔야지. 음? 거기서 그냥 다 수용하고 있다. 그것도 상을 지은 거죠. 수용이라는 상을. 제가 까먹고 안 드린 말씀이 있네. 아마 숭산 스님일 거예요. 나는 매 순간 삭발한다. 오늘 주제가 뭐죠? 여러분, 내가 세운 정체성이 나를 편하게 하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야라는 게 굉장히 사람을 편하게 하고 안주하게 한다. 근데 그걸 버리는 거는 뭐냐? 그게 깨어 있는 거죠. 예, 예. 자, 그런 주제였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 이쯤 줄이고요. 여러분 살펴 들어가세요.